자,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5장의 적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이제 적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A라는 구간과 B라는 구간에서 함수가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y equal fx 이렇게 정의가 돼. 그러면 이 이제 함수를 적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즉 이제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정의역 부분을 이렇게 자릅니다. 잘라서 이제 그거를 요거를 x0, x1, x의 2, x3 등등등 해서 x의 n-1, x의 n 이렇게 자르놓은 상태, 즉 요런 상태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점을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잘게 잘라진 어떤 구간으로처럼 표현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x의 k-1부터 x의 k까지 대표적으로 요 구간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쓸 건데, 요 구간의 길이를 델타 x의 k라고 씁니다. 그러면은 요 값에서 즉 xk에서 xk-1을 뺀 것이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편의상 AB에서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건데, 그 영역의 넓이를 R이라고 할 거예요. 요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제 그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요 대표적인 요 구간에서 제일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데, 최소값을 가질 때 그거를 여기 k 번째니까 k라고 쓸 거예요. 그리고 제일 높은 값 그거를 우리는 mk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소문자, 하나는 대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일 낮은 부분의 요 면적은 밑면적, 즉 델타 x 곱하기 스몰 k를 해주면 되죠. 그거를 몽땅 합친 거예요. 그거를 합치면 요러한 형태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 책에 그 그림 5.1과 같이 요 아래 부분이 됩니다. 요 아래 부분이 바로 제일 낮은 부분에 대한 합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하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냐면 L의 F의 P 이렇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하고 반대로 이번에는 가장 큰 거, 가장 높은 거, 가장 높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에서 가장 높은 게 요 위죠. 그래서 그런 구간들을 전부 다 합친 거, 그런 구간을 전부 다 합친 부분 좀 삐져나가죠. 그거를 갖다가 뭐냐면 가장 높은 거 곱하기 밑변의 길이, 그러니까 넓이가 되죠. 요 사각형 하나의 길이, 그러니까 R1의 길이, R2의 길이, Rn의 길이 이렇게 되겠죠. 면적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몽땅 합쳐서 그것을 상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은 하합, 위쪽에 있는 것은 상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합을 줄여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임의의 분할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관계가 있냐면 원래의 면적은 이렇게 휘어진 구간, 즉 요 파란색 영역으로 둘러싸인 그 부분인데, 하합은 밑에 사각형들의 합친 것에 대한 그 면적이고요. 상합은 위까지 올라간 거에 대해서 합친 거니까 상합이 제일 크고 하합이 제일 작고, 원래 아래 면적은 가운데 샌드위치된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자르다 보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이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이들 중에서 델타 K의 길이, 이 절대 길이에요. 그 길이들 중에서 가장 큰 거, 그거를 이렇게 쓸 거예요. P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P의 노름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P의 노름이 0으로 가면 당연히 나머지 작은 것도 다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상합하고 우리가 세분하면 할수록 점점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원래의 넓이에 가까워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만 좀 확인해서 보자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 자체로 이런 하합은 이만큼이 지금 정확하게 재어져 있지 않죠. 상합 같은 경우에도 더 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만큼이 더 남죠. 그래서 정확한 합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만약 이거를 좀 더 세분했다고 봐요. 세분이라는 말은 좀 더 뽀겠다는 얘기. 이렇게 뽀개면 요 구간에서는 하합의 경우에는 요 아래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요 구간의 면적만큼 정확성이 떨어지지만 요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아래 아까 부분이 이번에는 이게 이제 그 정확성이 이만큼 개선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자르기 전에는 부정확했지만 요만큼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편입되니까 면적으로, 그래서 요만큼의 오차가 요만큼밖에 안 나니까 오차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자르면 자를수록 오차는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고요. 상합의 경우에도 보면 더 많이 자르면 이렇게 보면 자르기 전에는 이만큼이 있었지만 이만큼이 더 들어가 있었지만 이렇게 한번 자름으로 해서 요만큼이 날아가죠. 그래서 오차는 요만큼으로 줄어들어요. 요만큼으로. 그래서 상합은 점점 낮춰지고 하합은 점점 원래 참의 이 아래 면적에 다가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합은 자꾸만 세분하면 할수록 더 많이 이렇게 자르면 자를수록 점점 그 아래 면적에 이게 수렴하고요. 상합은 점점 이쪽 면적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두 값이 일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F가 연속일 때는 하합하고 상합이 점점 가까워진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일치한다.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i의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f의 정적분이라고 하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함수 f를 리만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래서 상합은 점점 그러니까 하합은 점점 커지고요. 이 상합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합은 점점 감소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일 때는 항상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한 증명은 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수 함수일 때 이렇게 적분이 가능하고 그 적분 값이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 예제 5.1은 상수 함수니까 이렇게 높낮이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파티션을 분할을 이렇게 임의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낮은 값하고 제일 높은 값은 항상 똑같죠. C. 그래서 하합이나 상합이나 똑같아요. C 곱하기 밑변 요 길이 그럼 요 넓이가 나오죠.
C 곱하기 요 길이 면적 그런 식으로 요 면적을 전부 다 합치면은 될 거예요. 그러면 다 여기서부터 요 C를 다 공통으로 빼내면 C가 나가죠. 그러면 델타 1, 델타 2, 델타 n까지 합치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그래서 B-A가 돼요. 그러면 상합과 하합이 일치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고 모든 P,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P예요. 그러니까 모든 AB라는 구간을 자르는 임의의 분할이니까 이것은 모든 분할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얘기예요. 즉,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동일하다. 그런데 값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그 공통값을 우리는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이거로 쓰기로 했죠. 여기에서 따라서 이 값은 바로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 5.2는 조금 복잡한데요. 자, 이런 형태의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y = x의 형태, 이런 형태의 함수예요. 그죠? 그러면 분할을 미리 자릅니다. 이렇게 임의로 빡 잘라요.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잘라서 보면 요 구간, 대표적인 요 구간을 보면 제일 낮은 값은 바로 요 값이죠. 제일 높은 값은 요 값이죠.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요 값이나 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요 mk의 값은 바로 요거예요. 그 다음에 라지 mk의 값은 요 값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합의 정의에다가 쭉 집어넣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어떻게 하냐면 요 값은 요쪽의 값은 동일하잖아요. 여기에. 그죠? 그러니까 요 값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 값은 이 mx1보다는 x0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평균값보다도 더 이 값이 더 크죠. 이 값보다. 그럼 요 값은 다시 x2하고 x1에 대한 평균값보다 당연히 작게 되겠고, 그래서 실은 더 큽니다. 다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요 값을 이렇게 전개시키고 이렇게 전개시키면 바로 요 값이 나오죠. 2분의 1은 원래 딸려왔고,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개시키면 또 이렇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 지워지고 요거하고 요거 지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럼 맨 끝값만 달랑 남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b제곱 a제곱이 돼요. 그죠? 빼기 a제곱. 그럼 이제 상합을 보면 상합은 이번에는 x1이 더 큽니다. 제일 커요. 마찬가지 이건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항상 끝점 뒤에 점이에요. 이번에 이게 뒤에 점들이 다 큽니다. 이렇게. 그러면 똑같이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이 평균값보단 당연히 이 값보다 더 작아요. 그죠? 이 값이 더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또 제곱 하는 형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지워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요. 그러면 이제 양 끝값만 또 남죠. 이렇게. 그래서 2분의 1 b 이렇게 돼요. 그러면 모든 분할에 대해서 항상 이렇죠.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L의 F의 P는 점점 커져요. 여기서는 점점 작아진다 그랬죠. U의 F의 P는 점점 작아져서 이 값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값의 차를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두 값의 차를 계산해 보면 이 값에서 이거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m의 p의 노름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이 p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죠. 그래서 상합하고 하합의 차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우리는 상합하고 하합의 차가 0이 되니까
결국 이 값이 0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부등식을 써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5.2의 풀이를 잘 이해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fx가 x의 n승이라면 요것이 성립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일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시도를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 그래서 연습 문제 그 5.1의 내용을 좀 간단히 여러분이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은데, 그냥 개념만 알면 되니까 1번하고 2번 정도만 해보시고요. 뭐 세분하는 얘기까지도 하면 좋은데, 세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른 거를 P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랐어요. 이게 P예요. 그러면 이제 세분이라는 의미는 이게 Q잖아요. 세분은 뭐냐? 원래 이 점 당연히 원래 P라는 점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P에 없는 거 하나 더, 몇 개 더 한 거를 갖다가 우리는 세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합적으로 보면 이쪽의 원소가 훨씬 많은 거죠. 그죠? 부분 집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번 함 요거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나 하는 것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하나 정도만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4번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기 바래요. 자, 이제 우리는 정적분의 이제 성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그 다음에 C가 요 가운데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면적 더하기 요 면적은 바로 이거죠. 그러면 이 전체를 적분한 거하고 같다. 바로 이거죠. 그게 이 정리 5.2의 설명입니다.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이 전체의 면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합친 것이다. 요거를 1번, 요거를 2번 하면 요것이 1번, 요것이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값은 1번과 2번의 합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정리 5.2가 설명하는 바입니다. 자, 그럼 그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는 A서부터 A까지 적분을 0이라고 정의하고요. 자, A, B의 순서하고 B, A의 순서를 뒤집었을 때 마이너스가 붙도록 정의를 해요. 그러면 정리 5.2는 A, B, C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 정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A, B가 있고 C가 요 사이에 있을 때만 성립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A, B, C 이래도 상관없고요. C, A, B 이래도 상관없어요. C가 어디에 있던 간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뭐가? 요 관계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요렇게 정의하고 나면 A, C, B가 이렇게 되건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예제 5.3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을 계산해 봐라.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1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입니다. 조금 좀 색다르죠. 자 그러면은 자 1이 여기 있고 0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거나 우리는 뭐를 써요? 정리 5.2의 이 확장 버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1에서부터 0까지, 0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이게 방금 한 정리 5.2의 확장 버전이에요. 그죠? 방금 여기서 한 거. 그거를 가지고 했고, 그러면 자, 그럼 1에서부터 0까지는 이 구간이 양수죠. 이게 0과 1 사이니 0과 1 사이에서는 이 값이 항상 양수잖아요. 그래서 그냥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0과 마이너스 2 사이에서는 이 절대값은 항상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x가 붙죠. 그죠? 자, 따라서 이번에 그런데 방금 a하고 b 위치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하고 0하고 1 사이의 위치를 바꿔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 다음에 또다시 이것도 뒤집어요. 순서를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어떤 거 했어요? a서부터 b까지 x dx는 2분의 1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된다 하는 것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요때 a가 b보다 클 때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요때의 정리를 잘 보면 요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 값도 요렇게 나오죠. 요 정리를 써서 따라서 요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5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A, B 구간에서 연속일 거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몇 개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연속이면 불연속인 그런 함수에 대해서도 정적분을 정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몇 개 정도는 불연속이라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3개 정도. 그러면 요런 점에서 이제 끊어서 생각해보면 요 구간에서 연속이잖아요. 여기서도 연속, 여기서도 연속.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요 면적을 S1, S2, S3 여기 A, B, C, D 이렇게 되면 A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한 것은 그냥 S1의 면적, S2의 면적, S3의 면적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A서부터 C까지 fx dx 또 C에서부터 D까지 fx dx 또 D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러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예제 5.4를 봅시다. 어떻게 생겼냐? 그림을 그려서 보면 자, 1보다 작을 때하고 1보다 클 때하고 다르죠. 자, 1보다 1에서부터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1보다 클 때는 x-1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해래요. 자, 0에서부터 2까지니까 여기 2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이 넓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 그죠?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요 값은 자 0에서부터 1까지 fx랑 1에서부터 2까지 fx랑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여기 함수가 이제 바뀌는 것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는 요 함수죠.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x dx 1에서부터 2까지는 요 함수니까 x-1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요거를 평행 등식이면 요거죠. 그래서 똑같은 넓이가 2분의 1씩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같은 경우는 연속이고 연속 함수는 항상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져요. 항상 그게 극값 정리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면 참 그림을 그려볼까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어요. 함수가 편의상 0보다 큰 쪽만 생각하죠. 이렇게 생겼다고 하죠. 그러면 제일 아래쪽이 바로 M이 되죠. 제일 높은 점이 M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면적은 제일 낮은 쪽의 면적 사각형 요 사각형보다는 요 것은 뭐냐면 이 전체의 면적이에요. 당연히 크죠. 그 다음에 요것은 뭐냐면 제일 큰 쪽이니까 요 한 사각형의 넓이에요. 이 사각형 당연히 큰 사각형이 제일 크죠. 그래서 요것은 아래쪽의 사각형의 넓이 이 그림이 좀 시원찮은데 이렇게 되고 요것은 가운데 있는 그 넓이 요걸 편의상 R이라고 하면 R의 넓이에요. 그 다음에 요것은 제일 큰 사각형의 넓이보다 작다. 그런 걸 만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 할 때 쓰냐? 뭐 할 때 쓰냐면 요러한 형태, 적분할 수 없는 형태의 적분의 값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대략 어림 그 근사값을 구할 때. 그래서 요런 함수는 그 특히 이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그렇죠? 적분 구간이. 그래서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까지일 때 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함수니까 0일 때 이제 그 0일 때 제일 작거든요. 우함수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 1 참. 그래서 곧 이때가 이제 얼마나 루트 2에 제일 큰 게, 제일 작은 게 0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1.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면적이란 요것이 이제 이 자꾸 지워지네. 요게 fx가 루트 1 더하기 x의 4승이에요. 그러면은 요러한 그 형태가 바로 요거거든요. 근데 요 함수는 1과 루트 2 사이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 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그러면 아래쪽 사각형 요렇게 되죠. 그러면 요 길이가 2이고 여기 1이니까 얼마가 돼요? 2가 되죠. 그 다음에 위쪽 큰 사각형은 이렇게 되는 데가 제일 크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2죠. 그러니까 2 루트 2가 되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정리예요, 이게. 그래서 그림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린 그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적분에 관한 평균값 정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